외교부는 이걸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언론 보도 이전에 당연히 아셨겠죠? 이전에 파악은 했는데 그 훨씬 이전에 파악하거나 며칠 전에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항의를 하셨는지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된 다부터 확인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만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고요. 좀 알게 되면은 그다음에 보고 들을 때 충분히 정책 결정 과정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가 불거졌어요. 미국발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떤 명단 리스트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에너지 또는 핵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핵 얘기를 좀 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반응들 좀 있었어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The ROK has repeatedly confirmed its commitment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prudent step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and respond to advancing DPRK nuclear threat. 자, 제가 아까 어떤 명단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당혹스럽다는 건데 그 명단이 뭔지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감 국가라는 명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있어요. 에너지를 총괄하는 미국의 한 부처인데 여기에요. 전 세계 국가를 쭉 평가하면서 민감 국가로 어떤 나라들을 분류해요. 근데 뭐냐면 정책적으로 특별히 고려가 되는 국가. 근데 이 고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이 나라 조금 이상한데요? 위험한데요?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안 좋거든요. 여기 일단 보세요. 국가안보, 핵 비확산, 불안정, 테러 지원 등 이런 이유로 민간 국가 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민간 국가에 들어갔답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세요. 민간 국가가 크게 보면은 3가지 항목이 있답니다. 테러 지원 국가. 여긴 대표적으로 북한, 이란들 이런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테러 지원 국가로 첫 번째 목록입니다. 이 민간 국가 목록의 하위 목록 중에. 그다음에는 위험 국가가 있어요. 위험 국가. 여기에는 러시아, 중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위험한 나라들인 거죠. 에너지와 관련해서, 특히 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타 국가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인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과 인도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타 국가에 지정됐답니다. 우리나라 핵무기도 없어요. 근데 민간 국가에 들어간 거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주의해야 되고 잘 봐야 되는 나라의 명단에 속한 겁니다. 갑자기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게 그 사이에 1월 초입니다. 그때 지정됐다는 거예요. 다음 달 15일에 이게 발효가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에너지상,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국가로 간주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러자 우리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여야가 각각 이유를 추정해서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간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넓게 보면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명단에 들어간 거고요. 조금 더 기타 국가로 좋게 보면요, 이스라엘, 인도, 대만 이런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요. 미국이 뭔가 예의주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에너지와 관련해서요. 근데 왜 우리나라를 여기다 포함시켰는지 미국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저렇게 막 이유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시고요. 복귀양 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 이거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 여야가 주장하는 이유 이거 타당합니까 이거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유리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그 여야 간의 책임 공방 전에 예. 우리 정부에 지금 이 컨트롤 타워가 없고 또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2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장 둔감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예. 그 주미 한국대사관에 수많은 인력이 파견돼 있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저런 정도의 정보나 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떠넘기게 되겠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자료화면에 나온 것처럼 핵무장 가능성을 일정 정도 뭐 공식화한 건 아닙니다만 언급하면서 지나갔다는 것이 이제 불안감을 키웠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야당의 폭주 탓이다, 줄탄핵 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뭐 정부가 우선 지금이라도 왜 어떤 경위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저렇게 민간 국가에 올랐는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직까지도 이유를 몰라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원인을 알면 원인을 빨리 해소해서 4월 15일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예. 발효 전에 빨리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취소하는 그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에너지부에 올라와 있는 저 민간 국가 리스트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테러 지원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불안정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만 있어요. 야기하는 국가거나 핵과 관련된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민간 국가에 올라간 대표 나라가 그렇죠. 북한, 그다음에 이란, 여기는 시리아. 테러 지원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대한민국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중에 굳이 생각해 본다면 핵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핵 무장론을 뭐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예. 그건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핵 무장을 주장하는 일각의 정치권의 움직임은 있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 중에 하나는 지난해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에 대한 주장을 해서 우리의 수력 원자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분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미국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한국과의 갈등이 일정 정도 좀 불편함을 끼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를 미국이 원전과 관련해서 경쟁자로 보면서 그렇죠. 견제하려는 거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은 그렇게 분명히 보십니까? 있었습니다. 예,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 마무리가 돼서 합의를 했긴 했습니다만 합의가 됐는데 왜 들어간 거죠? 껄끄러운 게 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국면이나 이 계엄 국면도 전체적인 그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국정의 불안정, 이것도 아마 또 배경이 또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서 빨리 그 이유를 알아서 이 원인을 해소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리스트에는 올려놓고 설명을 안 해요. 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각각 그냥 아전 인수격의 주장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어서요. 방금 들려드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와이드가 전문가로부터 좀 들어봤어요. 왜 우리가 이 명단에 올라갔는지 전문가로서의 어떤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정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한국 내에 부상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라든지 12월 3일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보루라서 갔던 한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실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복귀왕 의원님, 이것도 좀 추정을 해봐야 돼요. 혹시 그동안 사실 한국 내 이제 약간 강경한 목소리, 보수 진영 내에서 이제 핵무장론, 네.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랬을까? 또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핵무장론이 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도 있었는데 이게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아까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제 원전 기술 관련해서 약간 경쟁 관계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견제구 차원에서 문을 놓은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그 재작년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을 하면서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한미동맹과 핵 확산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독 대한민국은 NPT 확산에 동의하고 이런 그동안은 안 들어갔던 쓸데없는 문장에 들어갔다. 방금 전에도 또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퇴임 전에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유에 관한 협력을 준수한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안 들어갔던 말이라 굳이 뭔가를 잘 지킬 거다. 그리고 조약 잘 지킬 거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 근데 따져보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여권의 그 뭐 잠룡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또 자체 핵무장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약 70%가량이 핵무장론에 찬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을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 한미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어기고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있는 제 정당의 정치적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과 더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계엄까지도 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그 핵 확산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수준의 재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에너지화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AI나 원자력이나 이런 기술 협력 과정에서 한국인이 미국과의 어떤 그 교류를 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안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제 이러한 수준으로까지도 현재 그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탄핵 때문에 그렇다 모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본인들의 잘못을 정책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고 저희 자체 그 외통위 소속의 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해당 상임위원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자체 이유를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를 이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자체 핵무장론이 여당의 대통령과 여당의 주요한 인사들 그리고 이것에 동조하는 어떤 그 보수적인 여론들 이것이 미국의 우려를 크게 키웠다라는 것이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그 목록에 들어가는 그 효과가.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앞으로 생기는 건지 전문가의 어떤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 부에서 제공하는 뭐 정보 공유가 금지된다든가 상당히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든가 상호 방문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민간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동맹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아니다지만 일단 불편해지는 게 꽤 생긴다는 건데 김근식 전 실장님. 근데 이거요. 바이든 정부 말기에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그럼 바이든 정부가 떠나면서 이걸 해놓고 간 셈이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복경 의원님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핵 무장, 자체 핵 무장 발언, 예. 그리고 그때 사실 이게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대표 때도 사실 핵무장론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과거에도 많이 나왔어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저 리스트를 새로 올렸을 거라는 지금 주장은 하시지만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게 대통령이 2023년 1월 달에 국방 원무보고 받을 때 저런 말을 하고 나서 예. 사실은 2023년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아까 하신 워싱턴 선언을 합의를 해요. 그 워싱턴 선언에 합의를 할 때 NCG라고 해서 핵 협상 그룹을 만들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는 핵무기를 한국이 자체 핵무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은 모두 이제 없는 걸로 못 받고 예. 그래서 아까 NPT를 준수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공식 확인하고 오히려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연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렇죠. 주목을 받았고 대대적으로 또 보도됐어요. 그게. 핵 공유를 하기로 한 예. 셈으로 이제 NCG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정도 합의하고 워싱턴 선언에서 한 발짝 더 나간 핵에 대한 공동 운용과 공동 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정부인데 임기를 끝마치고 하면서 우리 몰래 이걸 핵무장론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민간 국가 올렸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한미 간의 경쟁 심리가 좀 불편한 게 있고, 근데 탄핵과 이 계엄 국면도 사실은 이제 배경은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정정이 불안하고 계엄이 이렇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단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론이라든지 또는 한미 간의 핵 기술을 놓고 예. 갈등이 있는 경우에 좀 유의할 나라다라는 정도가 민간 국가에 대한 의미일 것이지. 조금 정정이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지. 이게 무슨 북한이나 무슨 시리아나 이란처럼 이런 거의 적대 국가처럼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하위 목록이 그럼요. 많은데 아주 좀 심각한 목록이 예. 있고 우리는 가장 좀 심각하지 않은 그렇죠. 목록에 들어갔다는 거군요.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만한 대목이 있다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노력을 하고 예. 정부는 빨리 신속하게 노력을 해서 저 요인을 빨리 파악해서 해소하면서 정리하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벼운 문제라면 걱정을 안 할 텐데. 복귀하기 현재 저기 좀 준비된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듣고 알겠습니다. 듣고 그와 관련된 질문도 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신 분들이 종종 이 핵무장 관련된 얘기 좀 하긴 했어요. 그 목소리 좀 불러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의 직전 단계까지 가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체의 핵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옵션이 우리 손안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복귀왕 의원님. 지금 상황을 다 종합해보면 향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대선 후보들이 막 공약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 핵과 관련 공약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다면 핵무장 또는 핵 잠재력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꺼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꺼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통해서 무장을 해도 끄떡 없을 만큼의 그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깨면서까지도 스스로 핵무장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왜 미국 눈치를 봐야 돼?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기술력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핵무기 만들 수 있어 핵무장할 수 있어 라는 국민 정서가 존재해요. 여기를 만약에 대통령 후보들이 자극한다라고 하면 당장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말씀들 안보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을 거라고 그냥 미루어 추측하는데요. 저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나서 타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무장 확산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하고 그 정책에 맞춰서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접근해 가야 되는데 만약 선거 때 누군가가 저런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큰 타격을 우리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이제 사실 그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과거 일본과의 수출 규제 그 리스트에서 예. 이 부분도 수출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과 어떤 그 확인을 면밀히 하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지고 거의 뭐 무역 전쟁까지도 될 뻔했었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미국과 우리가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이러저러한 정보를 원하는데 미국이 안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깜깜이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 줄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라고 하면 예. 모든 대통령들이 그거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여야가 예. 탓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일단 명단 목록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빠져나오게 하는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국익에 너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아까도 뭐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1월이에요 이게 지정되게. 근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 알은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즉각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민간 국가 들어간 나라도 다시 투입됐죠. 이거 보면 또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런 나라들과 같은 명단에 있다는 게 깜짝 놀란 거죠 지금요. 1월에 지정했는데 2달간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대요 우리나라 정부가요. 지금 아까도 설명이 나왔지만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요. 에너지와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의 협력이 제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자, 김근식 전 실장님. 예. 이게 4월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거든요. 그렇죠. 아직 시간은 있어요. 이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지금 당장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또 긴급하게 지시를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빨리 에너지부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전 산업부 장관이 지금 가기로 한 건 정말 잘하는 일이고 가서 논의를 해서 일단 사태 파악, 진상 파악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를 따져서 우리가 해명할 거 해명하고 예. 협의할 거 협의하고 안심시킬 건 안심시켜서 빨리 저는 발효 이전에 4월 10일 발효 이전에 이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이 지나도록 파악 못했다는 것은 이 자체로도 국정 공백에 가장 큰 혼란을 아니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도 겁니다. 사안이면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우리 정부의 기관이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알고 사실- 있어야 되는 사실은 기관이. 그 모랄 해저드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이런 거 하라고 대사관에 수많은 직원들 보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기관도 이런 거 좀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대사관의 정보기관도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또 외교부가 또 각국의 흐름들을 다 있고 만약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바이든 정부 말기에 저걸 리스트를 새로 작성해서 올린다고 한다면 그런 낌새나 전조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이거 알려진 것도 제보에 의해서 알렸다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원래 제대로라면 그런 낌새가 있을 때 그 그럼요. 낌새 알아채고 딱 막아야 되는 미리 게 막아야 되는 거죠.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미 관계이고 정부의 기능일 텐데 그게 전혀 없었던 뿐만 아니라 2달 뒤에 뒷북에 알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유로도 지금 이 상태가 우리 그 계엄 이후의 탄핵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정에 공백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어서요.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지금 최근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게 90년대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한번 네. 잠깐 들어갔다 또 나왔다 들어갔다가 그래요. 나왔는데 애초에 들어갔던 그 정확한 배경은 그것도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만 80년대 초반 정도의 이후로 이제 들어갔다가 90년대 초중반에 다시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비슷한 게 이제 그 12.6 사태 이후에 12.12, 5.18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정쟁 불안 때문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배경이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있었지 그런 않습니까?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좀 겹치면서 그때 과거에 살아 있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됩니다만 예. 지금 중요한 건 왜 했는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빨리 정부가 움직여서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파악과 함께 빨리 삭제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늦었어요. 늦었죠.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조짐을 알았어서 막으면 최선이지만 조짐도 몰랐고 들어간 것도 한참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알은 겁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바꿀 수는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거기에서 명단에 들어가면 이래저래 최소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죠. 이제 저 노력 추진하고 있는 거는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의원연맹의 한국 측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기에 정동영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약 120명 정도의 이제 친선 의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우선 의원 명단 전원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협조를. 그 여야 이전 가리자면 같이 가는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요. 이 앞에서 어떻게 여야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탓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유치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핵심으로 우리가 현재 이러이러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다 노출된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우리가 한미 동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안보 동맹을 맺은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절절한 호소를 담아서 미국 측에 명단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실을 했던 걸 다 뒤집잖아요. 그럼 그 차원에서 좀 뒤집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설득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